안녕하세요. 아재 아줌마의 놀이터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과연? 저는 이 기사를 11월 1일 날 환경부 고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 환경부 고시 내용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환경부 고시입니다.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11월 1일 날 12시에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환경부 고시를 했습니다.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이걸 쭉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바이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각자의 판단이니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소음 95dB 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 고시. 그러면 이건 지정 고시된 겁니다. 이제 발행이 지자체 이동소음 규제 지역 내 95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 가능.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 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 방해 등 소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지정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 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그게 부침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제도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이제 고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 이동소음 규제 관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 지자체의 장이 이동소음원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사용시간 제한 등을 소음 규제하여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동소음 관리 체계는
환경부는 이동소음 규제 지역 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의 종류를 정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이동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동소음 규제 지역 현황은 21년까지 전국 106개 시군구에서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함. 그래서 총 106개 지역, 서울 25개, 부산 16개, 대구 8개, 인천 8개, 광주 5개, 대전 5개, 울산 5개 등 전체 지역이 106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거는 21년도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은 이 지금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라이더들의 생각은 전혀 없다. 라이더들을 하고 미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되면 95데시벨, 배기소음 95데시벨로 하면 기존에 정해놓은 30년 동안 지정된 105데시벨의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음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구조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차량 자체가 95데시벨 이상으로 제작되어서 나온 차량들, 그 차량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누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다 변경하셔야 됩니다. 개인 돈으로. 그러면 그 비용은, 그러면 뭐 저희가 그 차량 등록할 때 가가지고 구조 변경 신청해가지고 할 때 돈 내고, 그 다음에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105데시벨이라고 맞춰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돈 내면서까지 구조 변경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95데시벨로 다 바꿔라. 이거는 굉장히 좀 저희 라이더에게는, 바이크인들에게는 너무 무성의한 정책 같습니다. 뭐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기존 차량을 만들었을 때 뭐 할리 아니면 뭐 이런 뭐 큰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95데시벨이 넘는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나온 것 중에 105데시벨로 맞춰서 나온 차량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 변경 신청까지 해가면서 돈 써서 105데시벨에 맞춰서 그 배기음을 바꾸셨던 그런 분들은 지금 그거를 다 띄고 새로 95데시벨에 맞는 배기를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돈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 95데시벨이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뭐 야간, 그 다음에 뭐 종합병원 주변 뭐 이런 데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바이크를 출퇴근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그 아침에는 되니까 타고 나갔다가 저녁 때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그 데시벨 소음 규제에 걸려서 그냥 택시 타거나 버스 타고 오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날은 다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가시고 그 시간대 피해서 다시 또 뭐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현황에 보면 21년도까지 전국 106개 시군구라고 돼 있는데, 106개 시군구면요, 서울이 구가 아마 25개일 겁니다. 그 25개 구인데, 그럼 25개 구는 전체 다예요. 부산도 전체 다고, 대구도 전체 다고, 인천도 전체 다입니다. 광역시, 특별시 이런 데들은 전체 다합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뭐 서울시 거를 잠깐 보기는 했었는데, 서울시에 종일 규제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규제 지역이 좀 있고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종일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바이크 그냥 세워두셔야 됩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 그거 끌고 나가시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이거 고시 내용
어기시면 벌금 10만 원, 단속 걸리시면 무조건 벌금 10만 원입니다. 이 내용들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뭐 그동안 뭐 광복절이라든가 뭐 3.1절이라든가 이럴 때 그 폭주를 하시는 분들, 단체로 모여서 폭주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생긴 법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뭐 고통을 요구하시니까 뭐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시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완충 지역이, 법이라는 게 완충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충이 지나가면서 차츰 개선해 나가는 계도 지역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11월 1일 날 이 내용을 발표를 하고 12월 2일 날 바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바이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세워 놓으셔야 돼요. 95dB 소음기 사다가 측정해 보고, 아 이게 내게 95dB 넘는구나, 그럼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가지고 나가셨다 경찰한테 걸리시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여기 가도 걸리면 또 10만 원입니다. 계속 걸리면 계속 1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이 앞으로 이제 뭐 105dB에서 95dB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밤 10시 이후, 뭐 이건 그게 제 추측입니다. 밤 10시 이후 뭐 거긴 안 돼. 95dB 이상 안 돼. 그러면 배달하다 말고 저 거기 10시 넘어서 못 가겠는데요, 이 소리 나와요. 그냥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배달하신 분들 다 안 하신다는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륜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한테 과연 이게 뭐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 고시인지 모르겠지만,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도 고려를 해서 법을 제정해야 되는 게, 제정하고 고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고시를, 더군다나 지금이 어느 때죠? 우리들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시즌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때 했다는 건 결론적으로 겨울 내에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보내서 이렇게 규제 방안을 만들어 봐라. 각자 자기네 그 주거 지역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고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겨울철에 바이크 많이들 안 타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갑자기 시행하는 이 고시, 뭐 완충 지역도 전혀 없는 이 고시는 환경부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각자 뭐 지역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신 것 같이 지자체 단체장들한테 되도록이면 뭐 야간에 뭐 그 다음에 뭐 종합병원 주변은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다고 그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 분들께서는 그렇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고시 보고 그냥 그대로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서울시처럼 하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에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바이크 못 탄다고 봐야 될 게 맞고요. 그 다음에 95dB 이하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하여튼 구조 변경 하신 분들은 진짜 자기 차량이 95dB 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뭐 괜히 가다가 잡히면 벌금 10만원씩 내고 이런 거는, 10만원 솔직히 뭐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 그거. 근데 이런 법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고 그거를 위해서 혼돈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뭐 방안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 기존에 지금까지 바이크가 출고돼서 구조 변경을 받았던 분들이라도 허용을 시켜주든지, 그분들은 그 구조 변경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분들은 요거에 맞춰가지고 그전 거 나왔던 것들은 그대로 타십시오. 새로 나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95dB를 무조건 맞춰라 라고 얘기하면 모를까.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크들이 다 수입입니다. 수입. 그러면 그 수입하는 업체도 국내 데시벨을 맞춰가지고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건 가능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규제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다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바이크의 그 소음이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게 보이시는 것처럼 영업 홍보용 확성기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기구 뭐 이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사무실이 법원 근처입니다. 근데 법원 근처에 있는데 뻑하면은 무슨 뭐 민주노총이다 뭐 금속노조다 뭐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그 확성기 틀어놓고 행사들을 하세요. 그 행사 소리가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법원까지 한 100m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다 들려요. 엄청 크게. 문을 못 열어놔요. 그러면 거기는 단속 안 하잖아요. 국가가 그거 단속 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 그냥 경찰들이 와가지고 옆에서 차도로 나오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게 거의 다예요. 그 소음은 뭐 누가 얘기를 안 합니다. 확성기 작게 트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불편하니까 확성기 끄세요. 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지정하면 솔직히 실생활에 바이크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특히 뭐 출퇴근을 바이크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뭐 국가가 인플레이션이 오니 많이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리고 뭐 경기가 침체되니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바꾸라고 하면 그분들은 과연 이걸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돈 이렇게 들여가면서 이거 다시 다 바꾸고 뭐 한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고민하고 같이 뭐 동호회가 됐건 뭐 바이크 타시는 전체 분들이 한번 같이 단합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광역시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거의 바이크 운행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뻑하면 지나다니다가 경찰한테 소음기 들이밀고 뭐 95데시벨 넘으셨네요. 벌금 10만 원이요. 이거를 엄청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바이크 타시는 분들 참 힘드시겠죠. 배달하시는 분들 더 힘드실 거고. 그리고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고 오토바이 많이 사시는데 벌써 거기에 구조 변경 돼 있던 오토바이들을 지금 와서 다 어떻게 뜯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한 번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방송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걸로 제가 이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질의응답. 이 질의응답이 있는데 이거 뭐 질의응답을 누구랑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의응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부침서류에. 그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소음원으로 고소음 이륜 자동차가 추가되면 당장 운행이 제한되는지 라고 누가 물으셨는데 뭐 누가 물었는지 모르겠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재개정한 이후부터 해당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적용됨. 이번 환경부가 제정한 고시는 이동소음원의 종류에 배기소음이 95dB를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차를 추가하여 지자체가 이동소음원의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 운행 제한은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재개정한 이후부터 각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적용됨. 두 번째,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105dB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고소음 이륜차 소음 기준 95dB의 차이는 무엇인지.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 이동소음원에 해당되는 고소음 이륜차 소음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정해진 사용제한 시간에만 적용되는 기준.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105dB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모든 운전자가 항상 준수해야 함. 이동소음원 규제는 지자체별로 주거지역, 종합병원 주변 등의 정원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특별히 정한 이동소음 규제 지역 내에서 사용 제한 시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이고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는 95dB에 맞춰서 운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 기준법이 있고 그 안에 소 기준법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된다고 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105dB를 쓸 수도 있고 95dB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내보내면 대부분 다 95dB로 지정하겠죠. 왜냐면 뭐 105dB 시끄럽다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솔직히 그 폭주하시는 분들 그분들부터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런 고시들이 나오면 누구도 아마 주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이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 특별한 지역 뭐냐면 우리 바이크 동호회 분들이 단체 이동을 하는데 그 지역이 막 도심 한가운데 뭐 서울 강남구 뭐 압구정동 막 이래버리면 그 뭐라 하시겠죠. 그냥 거기 뭐 주거지역인데 주거하고 상업지역인데 거기서 뭐 단체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가 한 100대가 지나간다 그러면 뭐라 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진짜 그렇게 해서 진짜 폭주하시는 분들 단속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를 지정했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소음 이동 규제 지역 내에서 뭐 사용 제한 시간을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벌써 21년도에 지정돼 있는 거 보면 하루 종일 전일이라고 돼 있는 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95dB 넘는 바이크는 끌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소형 바이크 뭐 진짜 시티백? 시티백도 95dB 넘으려나? 뭐 하여튼간 시티백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PCX 125도 몇 데시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안 걸리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외에는 일단 고소음 배기량 차량은 다 안 됩니다. 다. 그러면 뭐 할리 타신 분들은 다 집에 그냥 세워놔야 돼. 이제 전리품이 되는 겁니다. 전리품. 저는 이게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답인지 개정을 하고 이거를 뭐 추진한다? 모든 법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 계도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계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법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 정석인데 지금 환경부는 고시를 먼저 때려놓고 그 다음에 단속은 하겠다. 근데 단속은 언제 할지 모른다. 지자체가 재개정안 만들면 그때 하겠다.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판단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이동소음원 규제 기준을 현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보다 강한 95dB로 설정한 이유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지자체의 건의, 주거지역 등 소음관리 필요성, 향후 소음 허용 기준 강화 계획 등을 반영하여 현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105dB보다 강화된 95dB로 설정한다. 현 운행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이고 기준값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어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지자체의 현장 단속도 어렵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함. 환경부는 향후 이륜자동차 허용 기준을 개정해서 86에서 95dB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상응하는 우선 주거지역 등의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 규제 기준을 강화함. 이게 30년 전에 105dB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동안 105dB로 다 맞춰져서 움직였던 건데 일단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하면 배달용 이륜차 등 생계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닌지, 소음 증폭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중소형 이륜차는 규제 미해당.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튜닝을 안 했으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배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중소형 이륜차의 인증 시 배기 소음도는 통상 90dB를 넘지 않으며 최대 93dB로 나타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소음 조사를 했나 보죠. 따라서 95dB를 초과하는 소음 증폭 튜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배달용 이륜차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 시간 등을 적절히 설정하여 운영하고 미리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치도록 협조할 예정임. 계도 기간을 주긴 줄 건가 봐요. 근데 95dB,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간 R차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큰 고배기량의 차량들은 저게 95dB이 다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순정 상태에서 넘는 차량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지금 그 구조 변경 하셨던 거 다 떼야 됩니다. 다 떼고 그리고 다시 순정으로 달았는데 95dB이 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과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개인당 하면 우리나라에 바이크가 수만 대는 될 텐데 그 수만 대들 뭐 수십만 대, 수백만 대 될 수 있겠죠. 뭐 몇 대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다 바꾸셔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하여튼간 주의하시고, 이게 뭐 지금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저게 언제까지 계도 기간을 줄지도 각 지자체별로 얘기하는 거여서 지자체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공시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자기 사시는 지역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 없는 좀 바이크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더 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뭐 전하게 됐는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그래야 서로 좀 오해도 없고 나중에 가서 경찰분들한테 잡혀서 벌금 내는 경우도 없을 것 같아서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안전한 바이크 생활 하시고요. 한번 고민 깊게 한번 내용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뵈야 되는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일단 환경부에서 진짜 생각을 하고 만든 서류인지 고시한 내용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바이크 라이더들과 좀 협의를 해보고 바이크들을 하시는 분들과 생각을 공유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찾은 다음에 고시를 했다면 환경부한테 이렇게 뒤통수 맞은 느낌은 없을 텐데 약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아주 세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라 좀 개탄스럽습니다. 하여튼간 안전 라이딩 되시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5일 6일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들의 놀이터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